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무 관리를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프로페서 머니입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바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회수 정책인데요. 저와 함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제품이 막 불티나게 팔렸어요. 장부에는 매출액이 착착 찍히고 있죠. 그런데 막상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회사는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래서 오늘 배울 회수 정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아주 똑똑한 도구를 써요. 바로 노화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누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오래 밀렸는지를 한눈에 딱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미수금 추적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노화표, 영어로는 에이징 스케줄이라고 하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돈,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나이 순서대로 쫙 정리한 표예요. 이 표 하나만 딱 보면 우리 회사 현금 흐름이 얼마나 건강한지, 어디가 아픈지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 노화표 예시입니다.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에 미수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0일에서 10일, 11일에서 30일. 이렇게 돈을 못 받은 기간별로 칸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각 기간에 해당하는 돈이 얼마인지, 또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보기 쉽게 정리해놨죠? 지금부터 이 숫자들 속의 숨은 의미를 같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신호부터 볼까요? 전체 받아야 할 돈의 무려 절반, 50%가 돈을 받은 지 열흘도 안 된 아주 싱싱한 채권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돈을 제때 잘 갚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주 건강하죠. 자, 그럼 다음 칸으로 가볼까요? 11일에서 60일, 그러니까 2달이 안 된 채권이 25%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방금 본 50%랑 이걸 합치면 전체의 75%가 발생한 지 2달이 안 됐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꽤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쭉 보다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숫자가 눈에 딱 들어오죠. 80일이 넘도록 돈을 못 받은 게 5%나 있네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그럼 저 5%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지대인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재무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데요. 채권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묵히면 묵힐수록 실제로 받아낼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상대방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무슨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화표를 통해서 이런 위험 신호를 최대한 빨리 알아채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이제 노화표를 통해서 문제 계정을 딱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위험하네 하고 쳐다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돈을 받아내는 노력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강도를 점점 높여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해요. 혹시 깜빡하셨을까 봐요 하는 느낌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젠 전문가에게 맡겨요. 바로 추심 전문 기관이죠. 그리고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힘을 빌리는 법적 조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거대 스포츠 용품 유통업체 스포츠 어서리티가 파산했을 때 일이에요. 나이키나 언더아머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도 각각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그대로 떼었습니다. 아마 나이키의 재무팀도 노화표를 보면서 스포츠 어서리티의 미수금이 점점 오른쪽 위험지대로 이동하는 걸 속타는 심정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이처럼 회수 정책의 실패는 정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노화표로 우리 회사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또 4단계에 걸쳐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활동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체계적인 회수 정책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떼인 돈을 받아내는 것, 그 이상입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피와 같은 건강한 현금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결국 현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새로운 투자도 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의 CEO라면 과연 어느 시점부터 법적 조치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시겠어요? 너무 서두르면 소중한 고객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망설이면 돈을 영영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최적의 타이밍은 과연 어디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